마윈, 내가 본 미래.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마크 저커버그. 국무원 발전연구 중심에서 주관하고 중국 발전 연구기금회가 주최하는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 세계와 대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모색한다 라는 취지로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 3월 19일 마윈 알리바바 이사장과 페이스북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CEO가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경제 정상회의 세션 토론에 참여했다. 한 명은 과학 기술에 전념하고 한 명은 문화에 몰두하며 한 명은 엔지니어이고 한 명은 교사 출신이며 한 명은 중국어를 독학한 미국인이고 한 명은 영어를 독학한 중국인으로서 저커버그와 마윈은 혁신에 대해 지식과 지혜가 묻어나는 대화를 나누었다. 10년 전 다보스 포럼. 첸잉이 오늘 미국에서 오신 한 분, 중국에서 오신 한 분, 이렇게 두 분의 귀빈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정말 행운입니다. 인터넷 관련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는 곳에서 가장 모시고 싶은 귀빈이 바로 이 두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리바바의 마윈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환영합니다. 저커버그. 중국 발전 포럼에 오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 경제에 정말 탐복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윈과 혁신에 대해 토론할 생각을 하니 아주 흥분됩니다. 혁신은 경제 발전의 핵심입니다.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해 왔지만 중국어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윈에게 영어로 대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다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윈. 저커버그의 중국어는 알아듣기 쉽습니다. 많은 중국인이 보통화를 할 때 지역 말투가 강해 알아듣기 힘듭니다. 나 역시 영어를 독학했기 때문에 영어를 말하다 보면 내 특유의 말투가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법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다보스에서 저커버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두 사람 모두 고위급 기술인재 포럼에 초청되었지요. 나는 기술에 무지한 사람인데도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나 저커버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 두 사람은 문 앞에서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는 페이스북이 무엇인지 몰랐고 저커버그 역시 알리바바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십 명의 인사들은 모두 유명한 첨단 기술의 대가들이어서 우리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못하고 우리끼리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커버그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 중국에 올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년 전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전화를 해 몇 년 전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냐고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기억이 난다고 말했죠. 페이스북에 가보니 저커버그가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더군요. 페이스북 경영진에게 내가 생각한 바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한 명에게 왜 웃느냐고 물어보자 내가 말하는 게 저커버그랑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커버그의 생각과 내 생각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중국에 와서 공부한 적이 없고 미국에서 중국어를 독학했습니다. 나는 서구권에 가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중국에서 영어를 독학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두 사람 모두 동서양 문화에 큰 관심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알리바바라는 기업은 중국인이 보기에 서양의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아주 동양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동서양 문화가 융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나는 페이스북에서 동서양 문화가 융합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페이스북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양은 동양이 이길지 아니면 서양이 이길지 계속 경쟁해 왔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동서양의 접점을 발견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커버그에게서 두 문화를 융합시키려는 대단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는 분명 인간보다 똑똑하지만 인간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 사회자. 이어서 인터넷 분야의 저명인사 두 분의 혁신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크 저커버그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혁신이란 무엇입니까? 저커버그. 일단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의 범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5년에서 10년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고민하면서 이 기간 동안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이것이 혁신입니다. 만약 바로 눈앞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혁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장기적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의 본질입니다. 2년 전 우리는 페이스북 창립 10주년과 10억 유저 돌파를 축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상품 개발과 같은 문제들은 1, 2년 내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5년이나 10년, 심지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첫째, 인터넷을 세계 각지에 보급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40억가량이 인터넷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와 동일한 교육이나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주 일상화된 도구들을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 문제는 10년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입니다. 알파고와 세계적 바둑기사 이세돌의 대국은 인공지능의 힘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어떻게 세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시각이나 청각 같은 인간의 감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언어 능력을 획득할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내에 이 분야의 연구가 크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대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플랫폼은 시각과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거의 5년마다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대형 컴퓨터는 방 한 칸을 차지할 정도로 크고 매우 비쌌습니다. 나중에 개인용 컴퓨터가 발견되었고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노트북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 더 자연스럽고 몰입형 환경을 구비한 컴퓨팅 플랫폼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 컴퓨터는 가상현실에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아마도 5년에서 10년 내 가장 중요한 컴퓨팅 플랫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5년에서 10년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민해야 하며 이는 혁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자 마윈, 인공지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윈, 저커버그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혁신이란 독특하고 고효율인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기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가 이미 인류를 물리쳤으니 이제 인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매우 걱정합니다. 컴퓨터가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인류는 인간과 컴퓨터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한지 겨룬다면 인간은 기계의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기계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인간보다 더 코딩을 정교하게 잘하게 되겠지만 결코 인간처럼 지혜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바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그래도 바둑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둑을 둘 때 상대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상대가 실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설령 지고 있는 상황이라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계랑 바둑을 두게 되면 기계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니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기계랑 권투 시합을 한다면 분명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200여 년 전에 유럽이 기계를 발명했을 때 다들 기계가 인간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비행기와 자동차가 인간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 시대가 왔으니 컴퓨터가 우리보다 기억을 잘하고 계산이 더 빠르며 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지혜와 마음이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기계는 결코 성공과 실패를 누리지 못할 것이며 우정이나 사랑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기계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이고 고효율의 방식으로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후변화나 질병 그리고 빈곤의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저커버그 마윈의 생각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인공지능이 바둑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글의 알파고가 기술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회의에 참가했는데 피부 상처를 촬영하면 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피부과 의사처럼 그 사람이 암에 걸렸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유형인식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시각, 청각, 촉각, 나아가 각기 다른 언어까지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진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마윈, 우리 둘은 한 사람은 엔지니어이고 한 사람은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점이 다르군요. 엔지니어는 기술 자체에 감격하지만 나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간편하게 만드는지에 더 감격합니다. 인공지능에는 흥분하지만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